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 중 최근 가장 증가폭이 큰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촉법소년의 성범죄는 무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소위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범행을 저지르고 몇 년이 지나 현재 군대 가 있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몰라서 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박윤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전문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범죄 유형도 흉폭화되고 있어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나이 어린 학생 같은 경우는 만 14세가 되어야 형사처벌을 받고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중학교 2학년생이 생일이 지나야만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인데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를 만 13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만 14세로 할 것이냐는 그 처벌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호처분이 가능한 학생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0세부터 만 13세까지 학생들이 대상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 중 최근 가장 증가폭이 큰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비단 촉법소년뿐만이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성범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촉법소년의 성범죄는 무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검사실에서 본 소년범들의 대부분은 절도, 무면허 운전, 폭행 이런 범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성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 성범죄가 급증했을까요? 그건 바로 인터넷, SNS, 스마트폰과 같이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단톡방, SNS, 게임 채팅, 텔레그램 등등. 그럼 이런 온라인에서의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특히 온라인에서 성범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부모님들이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유형은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소위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친구들 사진, 그리고 인터넷에서 손쉽게 접하는 연예인 사진을 얼굴만 따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 등으로 합성하고 심지어 영상으로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각종 합성 앱을 통해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것이 누구나 접근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또 합성물 자체도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합성하는 방법도 합성할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고 합성 대상 음란 사진이나 영상물을 업로드하면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AI가 자동으로 합성해 줍니다. 사진 2장만 있으면 바로 합성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걸 친구들 사이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텔레그램의 전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영장이나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안이 잘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거의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는 무법지대처럼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12월부터 텔레그램 아이디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하면 텔레그램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텔레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진을 발견하면 텔레그램 측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하고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괜찮겠지 하면서 저질렀던 딥페이크 범죄조차
지금 그 피의자들 인적사항이 확인돼서 과거 사건들까지도 꽤 많이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피의자들 상당수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범행을 저지르고 몇 년이 지나 현재 군대 가 있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장난으로 시작했고 별 문제가 안 된다 싶어서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저런 걸 어떻게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행동해서 검찰청에 온 학생들을 보면 의외로 학생들이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모범생들도 꽤 있고 가정 환경이 좋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왜 딥페이크 성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생각과 달리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하게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